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에 물류창고 화재 참사가 난 지 석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근처 용인에 있는 한 물류창고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먼저 조희영 기자입니다.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소방대원이 진화에 나섰지만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연기로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의 SLC 물류센터 지하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근 시도의 소방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된 큰 불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탈출한 목격자들은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일었고 순식간에 연기가 퍼졌다고 전했습니다. 지상 4층에서 들릴 정도로 건물 전체를 뒤흔든 대형 폭발이었습니다. 뻥 소리 나면서 빨간 불길이 나오더라고요. 한 4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저는. 3, 4분 간격으로. 전쟁 영화 보면 포탄 터지는 소리 같이 그런 식으로. 화재 당시 물류센터 안에 있던 인원은 69명. 이 가운데 지하 4층 오뚜기 물류 서비스 냉장 냉동 창고에서 일하던 근로자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 지하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다 보니까 1층까지 대피를 못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는 8명, 이 가운데 1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56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네, 여기 입구로 올라왔어요. 바닥에 화산재처럼 막 빨갛게 막 뭐가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터지긴 터졌나 보다. 소방당국은 지하 4층 창고 내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경찰 국과수와 함께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지하 5층, 지상 4층 규모로 2018년 말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폭행과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게 1년 반 전입니다. 체육계는 앞다퉈서 폭력 근절을 외쳤지만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빙상 국가대표의 꿈을 안고 훈련을 하던 소년 선수들이 코치의 상습적인 폭행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서 체육회에 신고를 했고 그 내용을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빙상계 폭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인천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선수가 빙상 수업을 받던 도중 사설 레슨 코치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코치가 핸드폰을 든 손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들어올려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욕설을 했다는 호소였습니다. 헬멧 쓴 채로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폭행은 링크장, 방, 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반복됐습니다. 해당 코치는 신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무근의 신고인가요? 그냥 거의 그냥 조사 받을게요, 그냥. 그냥 그 정도도 아니었고요. 예, 전혀 조사 받을게요. 지난 3년간 대한체육회에 접수된 폭행 신고를 보면 전체 77개 종목 가운데서 빙상이 12%로 단일 종목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심석희 선수처럼 미성년자일 때 가혹행위가 시작되면 지도자를 신고하는 건 선수 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현행법은 문제 지도자의 학교 채용만 금지할 뿐 이번 사례처럼 학원이나 사설 교습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의 허점이 많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아예 체육교육 현장에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평창올림픽 여자 컬링 전 국가대표 팀킴은 자신들의 폭로 이후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가해자는 체육회에서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하고 있다며 국회를 찾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선수들의 희생과 성과는 잔인할 만큼 중요시되지만 관리자의 책임은 너무나도 간대한 것이 현실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70대 어르신이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와서 길에 쓰러졌습니다. 옆을 지나던 행인이 심폐소생술을 한 덕에 병원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홀연히 사라진 이 검은 옷의 행인, 알고 보니 간호사였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70대 남성. 어찌할 줄 모르는 시민들 사이에서 2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중간중간 의식을 확인하면서 능숙하게 응급조치를 이어갑니다. 곧이어 119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쓰러져 있는 환자에게 달려갑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한 후에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 환자를 살피는 이 여성. 환자의 휴대전화를 챙기더니 가족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합니다. 능숙한 대처에 놀란 구급대원들이 신원을 물었는데 이 여성은 자신을 간호사라고 답하고 구급차가 환자를 태우고 출발하자 그제서야 현장을 떠납니다. 지난 18일 오후 4시 반쯤 울산 성남동에서 구급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구조 당시 영상입니다. 골든타임이 5분이거든요. 그 5분 안에 빠른 가슴 압박을 해야 되고 초기 대응이 좋아야 되는데 그분이 계셔서 초기 대응이 엄청 잘 됐고. 의식을 잃었던 70대 남성은 병원으로 가는 길에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 소방본부는 긴박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환자를 살린 이 간호사를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충남 부여군 의회의 한 의원이 어느 사이버대학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그런데 부여군 공무원에 이어 자신의 비서를 시켜서 대학의 온라인 수업과 과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새로운 유형의 갑질을 수년째 해왔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충남 부여군 의회 부의장을 맡았던 미래통합당 소속 정태영 의원. 바쁜 의정활동 틈틈이 한 사이버대학교 경영학과에서 3년째 공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온라인 강의에 출석한 사람은 의회 비서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었습니다. 부탁을 하셔가지고 강의만 틀어놓고 과제 조금 몇 가지 하고 이렇게만. 이게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당초에는 의회에 파견된 부여군 공무원에게 온라인 강의를 듣도록 했는데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자 비서실 직원에게 떠넘긴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들을 말씀 없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비서실을 함께 썼던 전직 의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다가 최근 의회 구성을 놓고 잡음이 생기자 뒤늦게 공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는가 보다 하지 뭐 그걸 굳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 같은 대리 수강을 막기 위해 사이버대학은 출석할 때마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정 의원은 대담하게도 자신의 공인인증서까지 맡기면서 대리 수강을 요구했습니다. 의원이니까 부의장이 이것 좀 해 하면 안 할 직원이 어딨냐고요. 안 할 직원이. 이력에 의한 강요라고 봅니다. 저희. 공무원에게 퍼붓는 폭언은 예산일이고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했던 경북 예천군 의회처럼 지방의회 갑질 파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보다 못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지방의원들의 갑질을 금지하는 행동 강령까지 내놨지만 여전히 현실에선 헛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착륙이 어려운 김해공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가 새 활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새 활주로에 대해서 마련한 비행 절차를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조종사들은 고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황재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항공기가 산을 피해 큰 각도로 곡선을 그리며 진로를 바꿉니다. 곧이어 활주로까지 짧은 거리를 급하강합니다. 이런 착륙 과정은 2002년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 사고의 원인이 됐습니다. 선회 지점을 놓치는 바람에 산과 충돌해 12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위험한 착륙 방식은 아직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상에 설치된 흰색과 빨간색의 격자 무늬판, 이른바 체크보드를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선회 지점을 찾는 겁니다. 서클링 어프로치를 하는 공항들과 비교를 해서 비교도 안 되게 어려운 공항이에요. 김해공항은. 최종 경로를 맞추는 이 길이가 짧다는 거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의 이 위험한 선회 착륙을 새 활주로 건설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럴까? 국토부가 제시한 새 활주로의 착륙 절차입니다. 지상 5km에서 1.5km 고도까지 1분여 만에 급강하해야 합니다. 하강률 무려 37%, 표준치와 비교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16,000에서 5,000, 11,000피트를 5마일 안에 줄인다는 거 이거 거의 불가능한데 이거는?
강하율을 계속 높게 내려야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승객과 짐을 가득 실은 민간 항공기가 수행하긴 불가능한 착륙 절차라는 겁니다. 마스터를 16,000으로 통과하고 거기서 원포로 내려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나. 못 내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무리한 착륙 절차의 원인은 공군입니다.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의 비행 고도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심공항이면서 동시에 군사 비행장인 김해공항에 수십 년째 풀리지 않는 난제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새 활주로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